괴산의 한 축사에 쌓아놓은 가축 분뇨가 이번 비에 마을 하천으로 흘러들었습니다. 평소에도 분뇨 악취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레저 인구 증가에 따라 캠핑카도 늘고 있지만 곳곳에서 장기 불법 주차로 문제가 되면서 주차 공간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주 오송 마찬동이 수박이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식감이 좋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괴산의 한 마을 주민들이 인근 목장에서 흘러내려온 가축 분뇨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모아둔 가축 분뇨가 문제였는데 관리 규정이 없다 보니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온 마을이 오염됐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하천 바닥을 헤집자 무언가 떠오릅니다. 상류의 목장에서 떠내려온 가축 분뇨입니다. 지난 1일에는 하천 곳곳에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가축 분뇨를 수거했는데 밤사이 내린 비에 또다시 흘러나온 것입니다. 딸내미가 와서 손을 씻고 냄새를 맡더니 소똥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물에서. 가축 분뇨로 오염된 물은 마을 하천을 따라 남한강까지 유입됩니다. 30여 가구가 사는 마을 주민들은 먹고 쓸 물은 물론 일상생활도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합니다. 파리 한 마리가 없었는데 쇠파리 떼들이 우글우글 주위에서 난리 사람이 나가면은 막 바글바글 다 달려들어요. 목장 측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2년 가까이 가축 분뇨를 쌓아둔 게 화근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도 환경당국조차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축 분뇨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축분 쌓인 거 자체는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 자기들 인허가 받은 대로 이제 발효해서 이제 자체 그 초지에 사용할 수는 있는 건데. 괴산군은 뒤늦게서야 가축 분뇨 무단 배출 등의 혐의로 목장주를 고발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밤사이 내린 비는 50mm도 채 안 되는 그리 많지 않은 양이었지만 농경지와 아파트 건설 현장 곳곳에서 각종 폐기물이 흘러나오며 안이한 환경의식의 민낯도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하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곡이 하얀 거품으로 뒤덮였습니다. 마치 세제를 풀어놓은 듯 부풀어 오른 거품은 인근 옥수수밭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달 전 농민이 6천여 제곱미터 농지에 150톤이나 되는 축산 분뇨를 뿌렸는데 비와 함께 침출수가 유출된 것입니다. 퇴비를 조금 평상시보다 과하게 넣었더니 이 퇴비에서 이렇게 질소 성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민원이 잇따르자 청주시도 현장 조사와 수질 검사에 나섰습니다. 채수를 해서 상류 지역에서 어떠한 성분이 있는지 흡수되면은 오염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할 거고. 비가 오면서 흙으로 덮어놨던 폐기물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흙더미에서는 깡통에 폐목재, 플라스틱 배관과 같은 각종 건설 폐기물이 발견됩니다. 이곳 주민은 올해 초부터 수차례 폐기물 처리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오히려 숨기는 데 급급했습니다. 치우라고 했는데 저녁에 치운다고 해놓고서 안 치우고서 흙으로 갖다 덮어놓은 거지요. 치료폴 같은 그런 폐기물 같다고 할까? 그런 잡동사니 폐기물이 많이 있었어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빗물에 토사와 각종 퇴적물이 수로를 따라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었습니다. 50mm도 채 되지 않았던 많지 않은 비에 그동안 가려졌던 안이한 환경의식이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하명구입니다. 영동 황악산에서 조난됐던 인근 주민 2명이 수색 14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어젯밤 구조 요청을 한 뒤 연락이 끊겼던 81살 A씨와 74살 B씨를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영동군 매곡면의 한 취수장 근처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밤 12시 15분쯤 제천시 송악면 느릅제 터널 인근에서 43살 정모 씨가 몰던 택시가 방호벽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직장 동료 60살 이모 씨가 숨지고 정 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58살 정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도심을 떠나 자연 속에서 휴식과 여유를 즐기려는 캠핑이 꾸준한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캠핑카나 캠핑 트레일러도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영 주차장이나 외진 도로변에 장기 주차를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청주시 외곽의 도로변입니다. 곳곳에 캠핑 트레일러가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유원지 부근에도 불법 주차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항상 도로 한쪽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는 캠핑 트레일러 때문에 불편을 호소합니다. 공영 주차이다 보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무단횡단을 해가지고 살지 모르니까 그 위험성도 있고 거의 매일 고정적으로 주차해놓더라고요. 또 다른 공영 주차장. 한쪽 구역은 아예 캠핑 트레일러 30여 대 전용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차를 쓰는 시간보다 세워둔 시간이 많은 장기 주차입니다. 차체가 크다 보니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은데 화물차처럼 차고지 등록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대체 주차 공간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는 자치단체는 결국 단속보다는 근본적인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캠핑카를 특수 차량으로 지정해 차량 등록을 할 때 주차 공간을 신고하는, 즉 차고지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주차를 막고 자치단체가 장기 주차 등을 단속할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청주시 문제로만 국한될 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제 캠핑카 등록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전국에 등록된 캠핑카는 14,000여 대로 최근 5년 사이 5배가량 급증한 상황. 하지만 법 개정 전까지는 곳곳에서 주차로 인한 민원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5만 제곱미터 미만 도시공원에 조속한 매입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한 시장은 소규모 도시공원의 경우 민간 개발을 통한 녹지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빠른 시일 안에 자체 매입할 수 있는 지방채 규모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68곳 가운데 구룡공원 등 5만 제곱미터 이상 8개 대규모 공원에 대해 민간 개발하고 소규모 공원은 최대한 매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들어선 청주 오송에 또 하나의 특별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된 마찬동이 수박인데요. 최신 농업기술을 적용해 최고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동 선별장 안에 갓 수확한 수박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당도는 대부분 특등급보다 1브릭스 높은 12브릭스, 크기는 8kg 안팎으로 최상품입니다. 올해도 농사가 참 잘 됐습니다. 기술 사업하기 전보다 하나하우스당 100만 원 정도 더 법니다. 그래서 올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45개 농가로 구성된 오송 바이오 수박연구회와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는 2005년부터 신기술을 도입해 고품질 수박 생산에 나섰습니다. 뿌리를 잘 내리고 저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봄이 시작되기 전 바닥에 전기 열선을 깔아주고 고른 품질을 내기 위해 사람의 손을 거친 인공수정이 아니라 벌을 활용했습니다. 또 친환경 기능성 약재로 당도를 0.5에서 1브릭스 높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부터 2년 연속 농촌진흥청의 탑과체에 선정됐고 출하 가격은 최근 5년 사이 80%나 높아져 소비자들 사이에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등급 이상의 이제 12브릭스에 가까운 달고 맛있는 수박을 생산함으로써 대형마트의 2배 이상의 계약 물량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송 수박연구회는 오는 15일까지 2,000톤의 수박을 전국의 농협과 대형마트 등으로 출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오늘 도청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충북 지역 순회 설명회에서 정부 부처 담당자의 피해 현황 소개 그리고 법률과 심리 상담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습기 피해자들은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 1단계에서 4단계까지 판정하는 피해 단계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충북 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모두 170명으로 이 가운데 40명은 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의 민원에 성의 없이 답했다며 괴산군청에 찾아가 공무원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주민 59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정당한 민원 제기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욕설을 하고 서류로 담당 공무원을 때렸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부터 라돈의 방사성 농도를 측정하는 액체 섬광 계수기를 설치하고 정수장과 소규모 수도시설 등 17곳에서 라돈 검사를 시행합니다. 라돈은 공기와 물 등에 널리 존재하는 무색 무취의 자연 방사성 물질로 고농도로 오랜 기간 노출되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